참 이상한 일입니다. 힘들다는 이야기에 밤잠을 설쳐가며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무너진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돈, 에너지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를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죠. 배신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나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내가 말을 잘못 전한 건 아닐까?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선의는 진심이었고 당신의 다정함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순수하게, 너무 잘해준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명저 Give and Take와 심리학적 방어 기제를 통해 왜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이른바 호구가 되어버리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늘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해 지쳐버린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안과 명확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사람들을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매처,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빼앗기만 하는 테이커,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며 조건 없이 베푸는 기버입니다. 여러분이 늘 누군가를 돕고 상처받는 입장이라면 아마도 따뜻한 심성을 가진 전형적인 기버일 확률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애덤 그랜트의 연구 결과입니다. 의대생, 영업사원,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군을 조사해보니 성과가 가장 낮고 피착취의 대상이 되는 그룹의 최하위권에는 언제나 기버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자신의 업무를 놓치고 거절하지 못해 무리한 부탁을 다 떠안으며 결국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탈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책에서는 실패한 기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현실은 당신이 베푼 그 희생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감사함으로 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뇌의 메커니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나도 무언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본능적인 압박감, 즉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하죠.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가 상대방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일방적일 때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혜택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극심한 위기에 처한 지인을 헌신적으로 도왔을 때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상대의 마음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무거운 빚을 대체 언제 다 갚지? 라는 막막함이 피어납니다. 뇌는 이 견디기 힘든 부채감을 생존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갚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은인인 당신을 깎아내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자기 만족하려고 도와준 거야. 사실 나를 속으로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미워해야만,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 그 무거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면죄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친구 관계를 떠올려 볼까요? 내 일을 미뤄가며 동료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었을 때 혹은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친구에게 큰돈을 선뜻 빌려주었을 때를 말이죠. 처음엔 당신밖에 없다며 눈물 짓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며 묘하게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크게 부풀려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을 툭툭 던지기 시작하죠. 이는 그들의 무의식이 나는 저 사람에게 빚을 진 약자라는 뼈아픈 사실을 지워버리기 위해 당신을 흠집 많은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자기 합리화의 과정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이 깊은 사람에게 당신의 압도적인 호의는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뼈아픈 확인 사살로 다가옵니다. 즉 그들이 당신의 등에 칼을 꽂는 이유는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발동하는 가여운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음 여린 기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덤 그랜트가 경고한 테이커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위장된 테이커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매력적이고 불쌍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자극하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진짜 너 하나뿐이야. 이렇게 다가온 이들은 여러분의 뛰어난 공감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필요할 때만 단물을 쏙 빼먹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에너지가 고갈되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라며 오히려 여러분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전형적인 죄책감 유발이자 심리 조종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여기서 또다시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며 무너져 내리며 자책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테이커들이 여러분의 선의를 착취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마음 약하고 다정한 사람들은 평생 상처만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각박함에 맞춰 차가운 이기주의자로 변해야만 할까요? 기브 앤 테이크의 연구 결과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 밑바닥에 실패한 기버들이 있었다면 사다리의 맨 꼭대기, 가장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 역시 기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테이커들의 착취를 피하고 성공한 기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 즉 타인을 돕되 나 자신을 지키는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첫째, 신중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테이커의 징후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관계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테이커를 가려내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입장이 바뀌었을 때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줄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단 1초라도 망설여진다면 이제 그 관계에는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쏟을 에너지를 거두어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세요. 둘째, 도움의 상호성을 만들어주세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상대방을 심리적 채무자로 만듭니다. 성공한 기버들은 상대를 도울 때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며 때로는 상대방에게도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네가 나보다 전문가잖아. 나에게 조언 좀 해줄래? 상대방에게도 나도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효능감을 심어줄 때 비로소 부채감은 사라지고 건강한 고마움이 싹 틉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물고기를 잡아다 입에 넣어주지 마세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해냈을 때 곁에서 박수를 쳐주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살리는 배려입니다. 셋째,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꺼이 베풀되 내 한계를 넘어서는 부탁은 명확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나와 상대를 모두 지키고 롱런하기 위한 안전띠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은 내 여력이 안 돼서 도와주기 어렵겠어 라고 담백하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마음씨는 결코 버려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차가운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재능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그 숱한 배신과 상처들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귀한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안전거리를 두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내뿜는 빛이 너무 밝고 따뜻해서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짙어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밤을 지사하며 자책하던 시간들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열등감과 배신은 그들 스스로가 풀어야 할 마음의 숙제일 뿐 당신이 대신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그 넓고 다정한 마음을 타인에게 향하기 전에 상처받고 웅크려 있던 나 자신에게 먼저 내어주면 어떨까요? 나를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피어난 호의만이 진짜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다정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위로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